자, 반갑습니다. 교과서 110쪽에서 113쪽까지 강의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제3단원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요 이름을 보고, 단원 이름을 보고 여러분이 조금 의문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도형이면 도형, 방정식이면 방정식 요 둘을 따로 배워왔습니다. 도형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들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뭐 점, 선,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도형이었고요.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 숫자 1, 2, 3 아니면 문자 x, y 그리고 뭐 미지수 방정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오던 게 방정식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되게 별개처럼 보이던 도형과 방정식이 이런 조사 하나로 엮여 있죠.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만 봐서 성질을 알아보던 도형을 우리가 풀어주던 식으로 어떻게 서술을 할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이 왜 동시에 나오는지 의문을 가져야 하고요.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꼭 잘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별개의 것처럼 보이던 도형과 방정식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밑에 있는 데카르트입니다. 밑에 써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의 개념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라고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죠. 자, 좌표의 개념. 원래 뭐 배의 위치를 나타낼 때 좌표를 쓰긴 했지만 이 좌표의 개념을 수학 문제를 풀 때 도입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이 사람이 좌표를 수학에 도입함으로써 밑에 보이는 것처럼 기하학과 대수학을 융합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기하학은 도형과 관련된 학문이고요. 대수학은 어떤 식을 푸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좌표를 도입해서 도형과 식을 잘 연결한 사람이다. 데카르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융합해서 문제를 푸는 학문을 우리는 해석기하학이라고 합니다. 해석기하학.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 해석기하학의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도형과 방정식 각각 생각을 해보면 도형에는 어떤 점들이 있었고요. 방정식에는 여긴 있진 않지만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요 둘을 연결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내용,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고요. 내용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림에 적용을 해보면서 도형과 방정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열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지역의 지도에 1km 간격으로 모눈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 시청과 병원과 학교 사이의 직선 거리를 각각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시청과 병원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빨간 부분 직선 거리가 되겠죠? 총 모눈 종이 4칸이기 때문에 4km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병원과 학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내보면 모눈 종이 3칸이기 때문에 3km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청과 학교 사이의 직선거리를 알아내 보라고 하는데 시청과 학교는 문제에도 써 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직각을 낀 주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4제곱 더하기 3제곱은 25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5k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 상태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몇 칸인지 이렇게 세주기만 하면 되고요. 대각선에 있는 이러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과 수평 거리를 이용해서, 즉 수직과 수평 거리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청과 병원과 학교처럼 수평인 경우에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밑에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즉 일직선상에 두 점을 놓았다 이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AB를 구해보면 자, x1보다 x2가 크거나 같을 때, 즉 b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B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빼주면 될 겁니다. 즉 x2-x1이고요. x1보다 x2가 클 때, 즉 A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의 좌표에서 B의 좌표를 뺀 x1 빼기 x2가 될 겁니다. 즉 이루는 숫자 다 똑같고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둘을 한 번에 써주면 두 점의 거리는 절대값 x2-x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너무나 쉽죠. 7과 마이너스 3의 거리는 절대값 7-3 10.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4의 거리 절대값 마이너스 1 빼기 4 바로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두 점의 좌표의 차의 절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와닿는 내용이죠. 자, 직관적으로 와닿는 내용이지만 그대로 그 다음번에 활용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제 위에서 학교와 시청 사이의 대각선 거리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a, b를 설정을 해두고요. 이 둘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바로 여기 AC를 지나는 직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교점, 여기를 말을 하는 거죠. 그 둘의 교점을 C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C와 선분 BC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위에서 수직선 사이의 두 점의 거리 했던 것처럼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평인 경우, 수직인 경우 각각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점의 좌표의 차의 절대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A와 C의 거리는 C와 A의 x 좌표의 차, 즉 x2-x1의 절대값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점 B와 점 C의 거리는 바로 y좌표의 차죠. y2와 y1의 차의 절대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거리를 알아냈기 때문에 두 거리를 길이로 하고 직각을 낀 두 변으로 하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물음표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AB 물음표의 제곱은 아까 구했던 저 절대값들의 제곱의 합인데 절대값을 제곱해주면 절대값 그냥 사라지고 통째로 제곱해준 것과 같죠. 따라서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A, B의 길이를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 선분 A, B의 길이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줄게요. 그러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는데 현재 길이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제외한 플러스만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특별한 경우를 하나 따로 빼놨습니다. 자,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바로 선분 OA의 길이를 말을 하는 거죠. 원점은 0,0이 좌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식에 x2, y2 자리에 0 대입해주면 밑에 있는 공식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원점이 좀 특별한, 좀 독특한 녀석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즉 어떤 경우이든 간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 안에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점에서 점 사이까지의 거리는 루트 x1 빼기 0의 제곱 y1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집중해서 잘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공식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안에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즉 2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4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x좌표의 차의 제곱 구해보면 16이 되고요. 뒤에 y좌표의 차의 제곱 구해보면 4가 됩니다. 루트 20이기 때문에 2 루트 5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빼서 제곱해서 합해서 루트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즉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 좌표의 차 마이너스 4 빼기 2 그놈의 제곱, y 좌표의 차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제곱, 계산해주면 x 좌표의 차의 제곱은 36이 되고요. y 좌표의 차의 제곱은 4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40이기 때문에 2 루트 10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3번 요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9가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0이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 0, 따라서 루트 9이기 때문에 3이 됩니다. 네 번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선분 OA, 선분 AO의 길이는 루트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x 좌표의 차의 제곱 9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16이죠. 따라서 루트 25이기 때문에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에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모양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예제 1번 세 점 이렇게 좌표를 줬고요. 요놈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냥 삼각형이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고요, 정삼각형이 있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좌표를 가지고 알아내 볼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요놈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2, 마이너스 2, 3, 1, 6,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알아내도 되지만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비교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인 선분 AB의 길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바로 1이 되겠죠? 1. 그 다음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9가 되겠죠? 따라서 9. 즉 루트 10이고요. 두 번째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9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1, 따라서 루트 10인 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선분 AC의 길이도 있죠? 바로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16이고요. 그 다음 y좌표의 차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16입니다. 따라서 루트 32이기 때문에 4루트 2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들을 구하고 나면 우리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루트 10과 루트 10, 즉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즉 삼각형 ABC 안에서 변 AB, 변 BC의 길이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림으로 대강 그려보면 회전을 적당히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A가 아니죠. A, B, C, 바로 선분 AB의 길이 루트 10, 변 BC의 길이 루트 10, 그 다음 변 AC의 길이 루트 4루트 2.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 걸 알 수가 있어서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변 AB와 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변의 길이들만 가지고 모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를 공부를 해본 거고요. 쌤이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숫자들만 확인을 해봐도 되지만 반드시 이 그림을 꼭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봐서 이렇게 검산을 해도 좋고요. 계산을 하고 나서 그림으로 확인을 해봐도 좋고, 어떤 방식이든 이 양쪽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 말했던 해석기하의 핵심입니다. 해석기하. 도형으로 수를 확인하고 수와 식으로 도형을 확인하는 이 과정을 꼭 거쳐주길 바랍니다. 자,
자, 밑에 있는 문제 3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위에와 똑같은 문제죠. 자, 쌤이 추천하는 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주고요. X축, Y축, 원점. 자, 그 다음 3,8이라고 하는 A. 요쯤 뭐 있겠죠? A 3,8. 그 다음 B 1,0이네요. 요쯤 있겠죠? B 1,0. C는 마이너스 1,9입니다. 뭐 요쯤이 있겠죠? C 마이너스 1,9. 자, 요 셋을 연결하면 뭐 이러한 모양이 나오네요. 아이고,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서 변의 길이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3분 AB, 변 AB의 길이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4죠.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64입니다. 따라서 루트 70. 뭔 소리야? 루트 68이죠. 두 번째 변 BC의 길이 X좌표의 차의 제곱 4입니다. 그 다음 Y좌표의 차의 제곱 81이죠. 따라서 루트 85. 세 번째 변 CA의 길이 X좌표의 차의 제곱 16이고요. Y좌표의 차의 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루트 17. 자, 이렇게만 보면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림을 함께 보면 느낌이 오죠? 바로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변 AB와 변 AB와 변 CA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바로 변 BC의 길이의 제곱이죠. 따라서 이 그림과 숫자들을 통틀어서 종합해 봤을 때 이 삼각형 ABC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숫자만 보거나 그림만 보면은 전혀 알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둘을 통틀어서 같이 보면 이런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오른쪽이네요. 자, 예제 2번과 문제 4, 5번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삼각형은 아니고요. 어떤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석기하가 아닌 경우 두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바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긋고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점 A와 점 B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해당이 돼요.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 공부할 때 나왔었죠. 이렇게 그림만 이용해서 구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아까 말했듯이 두 점을 먼저 찍어 줍니다. 2,5와 마이너스 1,2를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X축, Y축 그려보고요. 2,5라는 점 여기 있고 A 2,5, B 마이너스 1,2 요쯤 있겠죠? B 마이너스 1,2. 자, 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은 요 위에 있는데, 자, 요 위에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는 뭐 대충 요쯤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편의상 점 P라고 하고 요놈의 좌표를 A,0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저 P의 좌표인데 결국 저 P는 AP와 BP의 길이가 같은 A를 구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점의 거리를 알아내는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선분 AP의 길이는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A-2의 제곱이 되고요. Y 좌표의 차의 제곱인 25를 합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BP의 길이는 X 좌표의 차의 제곱인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Y좌표의 차의 제곱인 4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요 두 녀석이 같으려면 양변 제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2의 제곱 더하기 25는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라는 요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양변 다 전개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니까 29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5. 양변에 a제곱 똑같이 들어있어서 없애줍니다. 그 다음 문자는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전부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24가 돼서 a는 4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점 P라는 녀석의 좌표가 결국 4,0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해봤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4번과 5번을 이런 식으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풀어볼게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번에는 Y축 위의 점이죠. 이 놈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까 했듯이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3,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1이니까 X축, Y축, 원점. 자, 먼저 3, 마이너스 4는 요쯤 있겠죠. A 3,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2, 1은 요쯤 있을 겁니다. B 마이너스 2, 1. 그리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은 요 어디 있겠죠. 요 어디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해 봅시다. 요 점 P의 좌표를 편의상 0,A라고 두겠습니다. Y축 위에 있으니까 X 좌표는 0이겠죠. 자, 이제 두 점의 거리,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쓰겠습니다. 각각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죠. 선분 AP의 길이는 루트 A와 P의 X좌표의 차의 제곱 9, Y좌표의 차의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입니다. 등호 BP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의 제곱 4이고요. Y좌표의 차의 제곱은 A-1의 제곱입니다. 요 양변 제곱해주면 9 더하기 A 더하기 4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4 더하기 A-1의 제곱입니다. 양변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9 더하기 16이어서 25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더하기 1에서 5. 문자는 좌변, 상수는 우변 이항해주면 10A는 마이너스 2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점 P의 좌표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0, 마이너스 2인 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과 식을 전부 같이 봐서 답을 구해 보았습니다. 꼭 그림을 같이 그려보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자, 삼각형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를 요게 원래 이름이 붙어있는 좀 유명한 정리입니다. 요 녀석은 이름이 파푸스 정리 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중선 정리 아니면 아폴로니우스의 정리 이런 식으로 불러지는 정리입니다. 이름은 교과서에서 빠졌고요. 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요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무 삼각형이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그려보는 거예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ABC가 A, B, C 이렇게 있고요.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점이 요쯤에 있겠죠. M. 자, 그 다음 선분 AM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때 변 AB와 변 AC의 제곱, 바로 요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이죠. 자, 요 두 녀석의 합이 2 곱하기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2 곱하기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A, B, C, D라고 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 곱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A, B, C, D 이렇게 설정하는 건 굳이 하지 말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변의 길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활용을 한다기보단 이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우리가 배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저 삼각형을 좌표 평면 위에 갖다 놓을게요. 좌표 평면 위에 있어야 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삼각형을 갖다 놓습니다. 편의상 점 M을
변 BC의 중점 M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중점이기 때문에 BO와 CO 길이가 같아서 둘 다 C, 0 마이너스 C, 0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점 A의 좌표는 아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A, B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궁금한 건 2 곱하기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모든 좌표를 알기 때문에 요 빨간 선분의 길이, 파란 선분의 길이를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요 놈들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따라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각각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왼쪽에 있는 빨간색 선분의 길이 따져보면 점 A와 점 B의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주면 됩니다. 바로 루트 X 좌표의 차의 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빨간색 부분 확인해보면 루트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점 A와 점 M 원점의 거리 바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 점 B와 점 M의 거리는 원점에서 B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써있는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 일단 좌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B 제곱해서 그냥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AC의 제곱은 제곱해서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요 놈들을 좀 정리해주면 일단 요 제곱 녀석 두 개 전개해가지고 묶어주면 A제곱과 A제곱 그리고 C제곱과 C제곱이 하나로 뭉쳐지고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안에서 나오는 2AC와 마이너스 2AC가 서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쓸 게 없고요. 남아있는 B제곱과 B제곱 합쳐서 2B제곱 결국 B제곱으로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좌변이 정리가 되었고요. 우변이었던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이 괄호 밖에 있고요. 괄호 안에는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입니다.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인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비교해보면 결국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위식이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빈칸 채워보면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AC제곱 계산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요. 선분 AM의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고 결국 양변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빈칸들 싹 채워봤습니다. 자, 이제 맨 밑에 있는 이 문제의 그림에 직접 적용을 해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변 AB, 변 BC, 변 CA의 길이를 준 삼각형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렇게만 써있으면 잘 모르죠. 그림을 그대로 그려볼게요. 현재 변 BC의 중점 M이라고 BC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BC를 먼저 4cm만큼 그려줍니다. 자, B와 C 4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놈의 중점에 M이 있습니다. 자, 4cm짜리 녀석의 중점이 찍혔기 때문에 길이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변 AB가 5, 변 CA가 7이기 때문에 현재 A라는 점을 B에서 5만큼, C에서 7만큼 떨어져 가지고 그려주어야 합니다. 어딘가 대충 찍어보면 요 어딘가 있겠죠. A라는 점이 있어서 삼각형을 그려보면 길이가 7, 5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위에 있는 공식을 사용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AM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점 A와 M을 연결을 해줍니다.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설정을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일단 쓰고 할게요. AC 제곱 요거는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그 다음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다. 즉 25 더하기 49 하니까 74는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입니다. 양변 2로 나눠주면 37은 X제곱 더하기 4여서 X제곱은 33이라는 값이 나오고, 결국 최종적으로 X라고 하는 저 길이는 양수 루트 3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 파푸스 정리, 중산 정리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요 길로만 나와 있던 요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풀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직접 다시 한번 유도를 해 보고요.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